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트리 표준연구본부에 있는 성경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공청회의 주요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지금 하반기에 TTA 표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제5부 IoT 소방설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이제 표준의 개요와 표준의 필요성, 그리고 이 표준에서 제한된 주요 내용들, 그리고 이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IoT 소방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표준을 어떻게 개발하였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표준의 개요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정선진 박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간의 이 상호 연동을 위한 이제 시스템 구현 요구 사항과 참조 모델,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등을 정의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 1부 요구 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부 소방 설비 데이터 모델까지 총 5개의 표준. 그래서 총 앞에서의 4개 표준은 이미 표준화가 되었고 지금 이제 5번째 이 표준 시리즈를 지금 현재 제안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지금 이제 IoT 기반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IoT 소방 설비의 구성 정보와 수집 가능한 정보의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표준의 참조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본 표준의 이제 범위는 여기서 보시는 IoT 소방 설비와 이 소방 설비에서 이제 스마트 화재 관리 장치 또는 직접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교환되기 위한 데이터의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재 규정상으로는 IoT 소방 설비에 대한 어떤 소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형식 승인의 어떤 고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향후 우리가 IoT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 소방 환경에서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기능들을 조금 더 제공할 수 있을지, 또한 그런 기능들에서 필요한 데이터 모델들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차세대의 어떤 소방 설비들을 이제 고려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좀 표준화를 한 것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규정상으로는 조금 지연되지 않거나 아니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떤 규제상으로의 어떤 논의나 그런 개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표준의 범위 안에서 이제 구현이 가능한 IoT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IoT 소방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IoT 통신 기능을 탑재한 소방 설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레거시 소방 설비들처럼 어떤 이 전선 그 회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그런 이제 전류의 흐름으로 이제 화재 감지 신호를 전달하고 그것에 따라 이제 알람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IoT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단말들을 제어하고 이 단말에 대한 어떤 그 설정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화재 비화재에 대한 이원 상태만을 감지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평상시에도 이런 화재 감지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아날로그 감지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것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않기 때문에 어떤 이 설비에 대한 관리, 구성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IoT 통신 프로토콜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설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거나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IoT 소방 설비의 필요성을 기존 소방 설비와 이 IoT 소방 설비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중계기 또는 수신기를 통해서 이 전기 신호 또는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이 되던 것을 이제 IP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 IoT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구성 정보도 기존에는 직접 이제 감지기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수신기 이 감지기 같은 이제 단말에 어떤 직접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신기를 통해서 이런 구성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제 단말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 단말 내부에 이제 어떤 이런 구성 정보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IoT 소방 설비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원 구성 같은 경우도 이제 IoT 소방 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보드 안에 여러 개의 어떤 이제 감지가 가능한 모듈들을 끼워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조합의 어떤 자원 구성들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작 상태를 점검하거나 어떤 이제 기능들을 제공할 때에도 이제 기존의 레거시 소방 설비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원격으로도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IoT 소방 설비의 데이터 모델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이제 큰 보드 안에 컴퓨팅 보드 안에 여러 개의 모듈식으로 이런 IoT의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모델을 짤 때 단일 물리 장치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기능 자원들을 포함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IoT 소방 설비 데이터 모델들을 소방 설비를 고려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 모델은 물리 장치,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장치 자체를 이제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감지 자원이라든지 경보 자원이라든지 이제 뭐 소화 자원 같은 이제 그런 자원들을 제어하고 구성할 수 있는 자원 데이터 모델로 구분을 우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장치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물리장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원이라든지 뭐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 통신을 위한 그 통신 인터페이스들도 이 물리장치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데이터 모델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각각의 어떤 자원 분류에 따라서 그 자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같은 정보들을 그쪽에 넣어서 실제로 그 자원이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고 내가 그 자원에 어떤 것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모델들을 이제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IoT 소방 설비의 이 자원의 구분은 저희가 이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이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설비를 총 5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보 이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그 자원들을 이제 나열한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보 감지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시에 이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옥내에 경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감지 자원들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화 설비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나 소화 약재 등을 가지고 이제 뭐 펌프나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소화를 수행하는 그런 자원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소화 활동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시에 이 소방대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뭐 재현 설비라든지 연결 살수 설비 같은 이런 것들이 소화 활동 설비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소화 용수 자원은 이제 큰 규모의 건축물에 이 화재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소화 수조라든지 저수조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난 구조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인원의 피난을 지원하기 위한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이제 유도등 같은 이런 이제 자원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각각의 자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또한 사용될 수 있는 공통 데이터 정보 모델과 그 각각 특정한 자원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이제 개발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 모델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실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물리 장치에 대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 장치에 대한 데이터 모델은 기존에 정의됐던 표준에서 저희가 이제 수신기에서 어떤 단말의 장치들이나 이 연결된 뭐 감지기, 경보기 등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의한 식별 정보들을 일부 활용을 해서 같이 여기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것은 IoT 소방 설비 기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GPS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하나의 물리 자원 내에 다양한 이제 그 논리적인 자원들 자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의 이제 그 목록들을 표시할 수 있는 요 리소스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장치 인터페이스 정보에 대한 데이터 모델도 정의를 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IP 통신을 위한 IP 주소라든지 맥 주소,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유선의 형태로 지원되는지 무선의 형태로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 IoT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식별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장치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조금 더 확장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지금은 현재 레거시 소방 설비들은 어떤 하나의 회로 안에 폐쇄 회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존으로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하지만 Io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 각각의 개별 장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그룹화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제어를 위한 어떤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무선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장치에 대한 이제 하드 리부트나 소프트 리부트 같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데이터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자원에 대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이제 세부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이제 자원 공통 속성 데이터 모델로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 자원에 대한 설치 위치라든지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제 뭐 여기에 테이블에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자원이 동작하는 시스템이나 설비에 대한 명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로 어떤 이 압력계의 경우 가압수조라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압력계도 결국은 소화 설비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내가 가압수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여러 개의 동일한 이제 자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펌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알람 밸브 시스템에 뭐 1차 압력계, 2차 압력계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도 여러 개의 압력계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각각의 그 압력계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URI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IoT 통신 클라이언트들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화재 감지가 울리거나 이 화재 소화 활동 등을 수행을 할 때 이런 이제 화재나 비화 제보 또는 이제 오작동에 대한 원인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시그널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타겟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시퀀스 넘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자원이 어떻게 동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향으로 데이터 모델들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5개의 세부 자원들 중에서 첫 번째로 경보 감지에 대한 자원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경보 감지 자원은 경보 모델과 이제 감지 자원 모델로 두 개로 다시 한번 세분화가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감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지 자원은 이제 이 감지 자원에 대한 공통적인 상태 정보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감지 자원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세부적인 데이터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 자원의 공통적인 상태 정보 모델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시그널의 타입, 그래서 이 감지 자원의 어떤 이 화재를 감지하거나 했을 때 이 감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것을 어떠할 타입으로 보낼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감지하는, 화재가 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감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 감지 신호인지, 아니면은 이 화재에 내가 설정한 인계값과 근접했을 때 보내는 어떤 화재 임박과 관련된 메시지인지, 아니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뭐 시험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시그널 타입을 통해서 정의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지 수행 범위라든지 수행 주기, 감지 정보에 대한 축적 시간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모델들을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사실 표가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감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 모델들에 대한 이 각각의 세부 감지 자원들에 대해서 각각의 감지 자원들에게 요구되는 속성 정보들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열 감지, 연기 감지, 이제 불꽃 감지, 뭐 누전 차단, 뭐 가스 감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의 레거시 설비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감지 기능들도 있지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영상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뭔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감지 자원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뭔가 이 불꽃들을 감지해서 그것을 이제 화재 발생으로 인식해서 실제로 알람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영상 감지 자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경보 자원에 대한 공통 상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저희가 감지 자원에서도 어떤 시그널 타입들을 정의했듯이 이 경보 자원을 위해서도 시그널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시험 중인 메시지인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서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이 IoT 기능들이 경보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그널들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이런 감지 시그널을 보낸 주체가 어떤 이제 어디에 있는 어떠한 자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뭐 알람에 대한 주기라든지 수행 기간, 그다음에 동작 상태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보 감지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모델들, 고유 정보라고 하는데 이 고유 정보에 대한 데이터 모델들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경보기에 사용하는 뭐 경종이라든지 사이렌, 그다음에 뭐 음성 경보, 발광 램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제 경종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제 뭐 볼륨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들만 이제 제어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음성 경보라든지 시각 경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뭐 집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재에 대한 알람을 수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방송을 송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어떤 화재 경보 메시지를 재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제 거기서 필요한 어떤 제어 메시지들, 그다음에 상태 메시지들을 이제 이 데이터 모델로서 정의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뭔가 알람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 설비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또한 이제 표준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화 설비 자원에 대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계라든지 압력 스위치, 뭐 알람 스위치, 밸브, 네, 뭐 저장 용기라든지 이런 뭐 농도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들, 실제 소화 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기능이라든지 실제로 액팅을 수행하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이제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 정보는 없고 각각의 고유 정보로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고유 자원들에 대한 위치나 역할들이 이미 이제 자원 공통정보 모델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각 고유 자원들에서 이제 수행과 이제 상태 정보 모니터링과 수행을 위한 이제 그런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기존의 소화 설비들, 레거시 소화 설비들을 보면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가압 수조 장치 같은 경우들도 하나가 탁 트리거가 돼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이제 장비들이 연계돼서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설비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설비의 동작 상태들만 모니터링을 하고, 수동 제어가 가능한 설비들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활동에 대한 자원 데이터 모델들은 이 공통 데이터 모델과 고유 정보 데이터 모델로 구분하여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 정보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겟 인포라고 해서 내가 이 소화 활동을 수행하는 대상에 대한 목록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화 활동 자원이 이 건물 내에 어떠한 화재 구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보호 고유 정보 같은 경우는 댐퍼라든지 팬, 그 다음에 제연창, 방화 셔터, 이런 부분들의 어떤 동작 상태들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단하게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용수의 자원에 대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 소화 용수에 대한 자원들은 소화 수조라든지 가압 송수 장치, 소화전, 급수탑, 이렇게 이제 4개의 고유 자원들에 대한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고요. 공통 상태 정보 모델로는 이 소화 용수에 대한 활동 범위, 또는 이제 이것이 5궤에 있는 소화 용수 자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것이 그 지역상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모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화 수조라든지 급수탑에 대한 이런 최대 허용 용량, 그 다음에 현재 뭐 개폐 여부라든지 현재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측정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 안에 정의를 해서 이것을 이제 중앙에 있는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난 구조 자원에 대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피난 구조가의 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유도등 하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유도등이 이제 기존에 있는 유도등과 달리 조금 더 뭐 여러 개의 색상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피난 대피로의 어떤 변경에 따라 또는 화재가 발생된 지점에 따라서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동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유도등이 어떠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고요. 유도등뿐만 아니고 피난 사다리와 이제 피난 승강기 같은 경우도 정의를 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그냥 이 설비들에 대한 단순 동작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 이 데이터 모델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 모델들을 조금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또한 표준에다가 적어 놓았고요.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런 데이터 모델 구성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물리장치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그 단말의 어떤 식별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단말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단말의 상태 구성 정보에 대한 이런 데이터 모델들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요 식별 정보 안에 있는 리소스 리스트라고 하는 이 자원 목록을 정의하는 요 이제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의 물리장치 안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참조를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예시에서는 연기를 감지하는 자원과 감지 자원과 사이렌을 울리는 경보 자원, 이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복합적인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또한 이제 이 사이렌과 이 연기 감지기들은 이 감지에 대한 공통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연기 감지를 위한 고유 자원들에 대한 데이터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조금 이제 데이터 모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연기 감지 자원들을 떼고 다른 감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기능들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리소스 리스트에 대한 부분만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이 그 이제 뭐 열 감지를 위한 뭐 이제 데이터 모델로 이제 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동적으로 또한 모듈식으로 이런 이제 IoT 소방 설비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데이터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복합 감지 경보기라고 해서 이제 이 경보형 감지기 안에 뭐 연기 감지와 사이렌 그리고 발광 램프들이 포함된 이런 세 개의 어떤 자원들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복합 감지 경보기의 형태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구성들을 할 수 있는 예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람 밸브 안에 뭐 1차 압력계 그리고 알람 스위치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압력 밸브에 대한 이 물리장치 데이터 모델들을 구성할 수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 목록에 있는 이런 리스트들을 통해서 각각의 자원들을 참조하고, 각각의 자원들은 그 여기서 정의된 자원 공통 데이터 모델과 그다음에 그 자원에서 고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IoT 소방 설비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표준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 한국지능인형 사무인터넷 협회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특별히 이 표준안을 개발하고 논의하기 위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총 한 3회, 2회에서 3회 정도 네,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소방본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개발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없는지, 이슈들이 없는지,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의견들이 없는지, 또 추가해야 될 모델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렴해서 같이 개발을 하였고요. 이제 이것을 저희가 요 TTA PJ1001에 저희가 이제 이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 그룹에다가 표준 제안을 해서 총 3번의 PG회를 통해서 이 표준안을 검토를 하고 이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6월 말에 승인이 되었고, 이제 이 표준에 대해서 지금 의견 수렴 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 일정은 9월 13일부터 저희가 이제 의견 수렴이 시작이 돼서 10월 10일까지 이 TTA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 공청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이 표준안에 대한 개선이나 조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또 이런 부분들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견 검토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종으로 이제 표준안이 채택이 되면 올해 말에는 해당 표준이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데이터 모델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국제 표준화 중에 요 IoT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는 OCF라고 하는 사실 표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소방 설비를 위한 리소스 모델 그리고 데이터 모델들에 대한 이제 신규 시나리오와 각각의 모델들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전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OCF에다가 제가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초기 제안을 하였고요. 당연히 좀 다행히도 반응이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 데이터 모델들과 리소스 모델들을 정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표준 개발 작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요. 그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 IoT 소방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기능과 현재와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 앞단까지 화재 경보 제어기까지만 지금 현재 정의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IoT 통신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각각의 건물들이 다 독자적으로 이런 화재 관리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뭐 소방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 건물에 대한 어떤 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이런 관리들을 수행할 때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직접 어떤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곳에 방문을 해서 일일이 화재 설비들을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관리 플랫폼으로까지 우리가 IoT 프로토콜을 통해서 IoT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줄 수 있게 되면 이 소방시설 관리 플랫폼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 플랫폼에서 이 각각의 건물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재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중앙화된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소방 설비, 소방 시설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뭔가 이 비화 제보로 인한 이 뭔가 소방 설비를 꺼놓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소방 관리에 어려움들이 좀 생기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IoT 프로토콜, IoT 기반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 표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것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화재 관리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소방 관리 시설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요. 혹시 조금 더 주실 수 있는 의견들이나 아니면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뭐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라도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그것들을 취합해서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총 3개의 발표들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